네, 2학년 3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면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도 같이 들어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EBS 방송에서 교과서 146쪽, 147쪽을 배웠네요. 그래서 교과서 146쪽을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오렌지는 모두 몇 개인지 묶어 세어봅시다. 이게 있어요. 두 번째.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 그 앞에 오렌지의 수는 5개씩 몇 묶음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씩 몇 묶음일까요?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세야겠죠? 그렇죠? 5개씩, 배우가 5개씩. 이게 요렇게 이렇게 5개씩,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한 묶음이라고 하죠. 묶음, 한 묶음이죠. 그래서 5개씩, 즉 한 묶음에 5개씩 몇 묶음이냐면은 이렇게 세겠죠. 자, 한 묶음 세보세요. 한 묶음 이렇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물건이 있을 때는 물건에다 직접 대고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몇 묶음이죠? 그래요. 다섯 개씩 네 묶음이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묶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우고요.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물건이 없고 수를 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를. 그럼 예를 들어서 5개씩 네 묶으면 5, 5, 5, 5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는 오렌지라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을 셀 때는 물건에 직접 대고 5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이렇게 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물건이 없고 수 자체를 세할 때도 있어요. 자, 봅시다. 5가 하나, 물건을 셀 때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지만 수를 셀 때 어떻게 세야겠어요? 5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은 5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수가 몇 묶음이 있는지를 세는 방법을 우리는 그것을 묶어세기라고 합니다. 묶어세기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닦아서 해보세요. 묶어세기라고 합니다. 묶어세기.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묶어서 셀 때는 꼭 5개씩만 묶어서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씩도 묶을 수 있을까요? 어디 우리 백서준이 말해보세요. 몇 개씩 묶어 셀 수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 다 같이 몇 개씩 묶어 셀 수 있어요? 남학생들만 시작. 아, 그래요? 네, 잘했습니다. 역시 우리 남학생들. 몇 개씩 묶어 셀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어 셀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묶음이 몇 개예요? 한 묶음을 4개씩으로 해서 셀 수 있어요. 그럼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셀 때는 자, 4개씩 5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묶음을 5개로 할 때와 4개로 생각할 때 묶어세기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4개씩, 그냥 4가 5개씩 4묶음이 있으니까 4가 몇 개 있다는 뜻이죠?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둘, 셋, 넷, 5. 4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 이렇게 세는 것을 묶어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씩 묶어 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묶어세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것을 3개씩 묶었다고 합시다. 자, 3개씩 묶어 봅시다. 3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하고 어떻게 돼요? 2개가 남았죠. 2개는 한 묶음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몇씩 몇 묶음, 그러면 3개씩 묶었으면 이것은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6묶음을 했는데 2개가 남았죠. 그렇죠? 몇 묶음이나 말해요? 3개 6묶음이나 말할 수 있나요? 3개씩 6묶음이라고 말하고 싶으면데 2개가 남아버리고 3개씩 7묶음이라 하고 싶은데 1개가 남아버리죠. 1개가 부족하죠. 그래요. 묶어세기 할 때는 3개씩은 묶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묶어세기를 하기 위해서는 4개씩 5개가 같이 묶음을 정했으면 그 묶음으로 주어진 물건이나 수를 남김없이 모두 세울 수 있을 때 묶어세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3개씩 묶어서는 묶어셀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묶어세기의 뜻입니다. 묶어세기는 어떤 묶음을 정했으면, 즉 4개와 5개 같이 1개의 묶음을 정했으면 그 묶음으로 전체를 빠짐없이 부족함이나 남기지 않고 모두 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셀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묶어세기를 한다 그래요. 알겠죠? 오렌지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모두 몇 개인가요? 5개씩 몇 묶음일까요? 라는 질문과 오렌지는 모두 몇 개일까요? 질문은 서로 다르죠. 쉬운 방법이라 할까요? 쉬운 방법. 쉬운 방법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묶어세기를 이용해서 세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는 5개씩 4묶음이란 말로 세웠죠. 자, 5개씩 4묶음입니다. 그러면은 5개씩 4묶음이에요. 그래서 5, 5, 5, 5 이렇게 세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묶어세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묶어세기 방법 외에 묶어세기는 어떤 물체나 수가 몇 개씩 몇 묶음인지를 아는 게 묶어세기예요. 그런데 이 오렌지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에 세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띄어세기입니다. 띄어세기. 즉 띄어세기는 이런 걸 띄어세기라 그래요. 이렇게 세는 걸 띄어세기라 합니다. 자, 어떻게 세느냐면요. 자, 5, 10, 15, 20이죠. 왜냐면은 앞에 우리가 5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는 것은 묶어세기 방법이라 그랬죠. 묶어세기 방법이라 해서 이렇게 세는 것은. 그런데 5씩 네 묶음을 알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5씩 묶음의 몇 묶음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오렌지의 전체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5개씩 세어봐야겠죠. 그래서 5씩 한 묶음이면 5겠죠. 5가 두 묶음이면 5가 두 묶음일 때는 10이 되겠죠. 5가 세 묶음일 때는 15가 되겠죠. 5가 네 묶음일 때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세기 위해서 5가 한 묶을 때는 5, 두 묶음일 때는 10, 세 묶을 때는 15, 네 묶음일 때는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10, 15, 20 이렇게 세는 거죠. 이렇게 세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띄어세기라고 합니다. 띄어세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5, 10, 15, 20 이렇게 세는 것도 묶어세기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띄어세기예요. 그렇죠? 띄어세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렌지가 모두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띄어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할 수 있겠죠. 다시 2층으로 돌아서
다섯 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 있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 몇 개인지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 몇 개인지, 여러분 모두 몇 개이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은 어떤 연산이 생각나요? 네? 그렇죠. 덧셈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묶음에 다섯 개씩 다섯 개 다섯 개씩 네 묶음이 있으니까 모두 몇 개인지 알려면 모두 그렇죠. 더해야겠죠.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다. 몇이에요? 20과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렌지의 개수가 몇씩 몇 묶음인지를 헤아리는 방법은 묶어세기일까요? 띄어세기일까요? 그래요. 묶어세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몇씩 몇 묶음인지를 넘어서 오렌지가 모두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띄어세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묶어세기 방법이에요. 죄송합니다. 띄어세기와 덧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묶어세기 방법, 띄어세기와 덧셈을 이용해서 몇 묶음인지도 알 수 있고 모두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